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준수 사항 중개인 임차인 필수 시청. 자, 2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대한 어떤 준수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 임대료 증액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해서 중요 부분을 요약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자, 임대보증금 지금 일부 가입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원칙은 전액을 가입 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가입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 임대보증금 일부 가입. 자, 첫 번째 조건은 네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 그러니까 다가구 중에서 뭐 이렇게 섞여서 통으로 근저당권이 있고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2번 두 번째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 말소. 압류 같은 것은 말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권리 제한 사항은 말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전세권 설정 또는 대항 요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대항 요건은 전입 플러스 확정 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는 것이고, 자, 네 번째가 임차인의 일부 보증 가입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조건은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일부 보증 가입 금액, 요 산식을 한번 보십시오. 담보권 설정 금액 플러스 임대 보증금 합계액에다가 주택 가격의 60%를 곱한 값을 빼줬을 때 일부 보증 가입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시면 주택 가격이 충분히 크면 일부 보증 가입 금액이 없어지겠죠. 일부 보증 가입 금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보증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뭐 그렇게 되면 일부 가입이지만 가입할 금액이 없어지는 상황도 생기겠지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이 일단은 그 주택 가격이 6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택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요 부분인데 제가 구청 자료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1번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자, 1번이 없는 경우에 2를 적용하니까 웬만하면은 1번을 적용하겠지요. 2번부터 보면 2번은 실제로 1년 이내에 해당 세대 매매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드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1번을 주로 적용을 하면 될 것인데, 제일 위에 보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 뭐 감정평가 할 일이 잘 없겠지요.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두 번째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곱하기 적용 비율, 이게 거의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그래서 적용 비율은 아래 그 참고 표시 보면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물건에 따라서 얼마를 곱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도 없을 때는, 없다기보다도 뭐 적용하기 애매할 때가 있겠죠.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우측 기준 중 높은 가격이라고 된 부분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KB 부동산 시세, 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시세,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에다가 적용 비율을 곱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 부분인데, 자, 이것은 적용 기간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다릅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점점 커지겠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보증금도 커지고 그만큼 최우선 변제 금액도 커지는 것인데, 그 오른쪽 보시면 적용 기간,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서 담보물권 접수일 기준, 그러니까 근저당권 등이 되겠죠. 그 담보물권 접수일 기준으로 그 기준 시기를 볼 때 그 적용 기간을 구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산정하면 되겠죠. 경매할 때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담보물권이 여러 회일 경우 가장 오래전 설정 건으로 적용하여 말소된 건은 미적용하고, 그래서 제일 오래된 거, 말소된 거 빼고 살아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담보물권 기준으로 적용 기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매할 때는 최초에 그 보증금이 있었는데 보증금이 추가로 증액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지요. 그때는 참고로 근저당권마다 그 적용기간이 다 다르게 해서 증액된 부분은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요까지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애초에 그 임대보증금 일부 가입 또는 면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부 가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가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초과일 때 일부 보증 가입 금액을 계산했는데 가입할 금액이 없다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떴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일단은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2번은 계산을 했는데 플러스가 나온 경우, 보증금의 일부만 보증 가입하는 경우 두 가지겠지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 가입 동의서, 임차인 전입증명 서류, 확정일자 증빙 서류, 그 다음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요 5가지를 제출을 해야 되고, 이 5번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좀 특이하지요. 자, 두 번째, 보증금의 일부만 보증 가입하는 경우, 이때는 대부분 다 똑같은데 지금 1345는 위에 1번하고 같고, 자, 2번 임대보증금 보증서 보증 가입했으니까 1번과는 다르게 임대보증금 보증서가 있겠지요. 그걸 첨부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부 가입 동의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요것은 그 렌트홈에서 받아서 하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제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면제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어차피 보증가입 안 해도 경매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까지 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가 없죠. 이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요것도 렌트홈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요걸 첨부를 해야 되고, 2번 LH, SH 등과 계약한 경우, 이거 뭐 국가랑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표준 임대차 계약서하고 LH, SH 등이 가입한 보증서류 4번 그거 있으면 되고, 자 3번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한 경우,
자, 원래는 임대인이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다 했다라고 하면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서 사본,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했다는 서류 증빙,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요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동의서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2죠. 2년 자동 연장한 경우에는 보증 관련 서류, 계약서 제외하고 구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 렌트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식들, 자, 알림마당에서 민원 법정 서식 들어가면은,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번호 1번, 2번에 다 있습니다.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2번이 일부 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일부 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만 한번 보면 뭐 요런 양식입니다. 요거 받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우리은행, 요거 세 군데에서 할 수가 있는데,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어디서 하면 되고, 보증 요건이 또 쭉 주어지고, 보증 금액, 그 다음에 보증 기간, 자, 1년마다 갱신, 그리고 보증료율, 그리고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을 납부하고 추후 25%를 임차인에게서 받으면 되는 그런 구조지요. 자, 그리고 기타 사항들 보겠습니다. 4번 계약신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신고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하면 중개인이 계약신고하면 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 묵시적 갱신 시, 그 2+2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2번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다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청에 방문 접수, 뭐 이송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 3번 표준 임대차 계약서 플러스 보증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 5번 부기 등기, 그러니까 등기에다가 임대사업자라는 사실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지체 없이 임대주택 사실을 등기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같은 날 또는 하루 정도 차이 두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 9일까지는 그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약간 지저분해지지만 뭐 해야죠. 자, 2번 등록세 납부 필증, 구청에서 받고, 구청에서 사고, 필증을 받고, 임대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신분증, 그걸 들고서 등기국에서 접수하면 부기등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그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준수사항 2부,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증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 일부 가입하는 조건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면제되는 조건, 그런 것들이 있다. 요걸 따져서 해야 되니까 중개인들, 공인중개사분들 할 일이 좀 는 것 같고, 자, 요즘은 뭐 전문가죠. 다 임차인들도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